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자, 여러분, 5월달 증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요, 미쓰리, 나 사이다 없이 고구마 10개를 꾸역꾸역 막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미쓰리 있지, 나 마치 이 상자 안에 갇힌 새처럼 이 박스권을 좀 탈출하고 싶은데 언제 이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 재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공매도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옛날에 공매도가 자유로웠을 때, 제가 증권사 직원이었을 때, 제가 공매도를 해서 사고를 한번 낸 적도 있었고요. 저는 이 공매도 제도라는 거는요, 주식시장의 살균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살균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살균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조지는 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폐지하라 라고 국민청원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공매도 할 때 주식 어디서 빌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빌리잖아요. 증권사에서 개인들에게 주식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균제 역할을 하는 이 공매도가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냐면 페어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못해요. 저는 오히려 이 공매도가 개인들과 기관과 외국인들 사이에 공평하게 해준다면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매도가 이렇다 저렇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냥 올해 5월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공매도 때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앞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 4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좋았냐면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입니다. 하나씩 점검을 해볼까요, 여러분? 뉴욕 주식시장 기준으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놓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그 고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언급해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미국 경제지표 굿! 미국 경제지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분 3월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서명했습니다. 바로 그냥 미국 국민들 지갑에 현금이 꽂혔고요. 미국 국민들은 일본인들과 달리 돈이 생기면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 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그 돈을 가지고 물건들을 막 사들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조만간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텐데 개인 소비 지출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서비스업, 이 PMI 지표, 각종 PMI 지표들은요, 이게 기준이 5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PMI 지표는요, 50을 훌쩍 넘어서 60, 72 정도까지 나오는 지표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요, PMI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야, 미국 경제에 이렇게까지 호황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 지표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5월 달 첫 번째 주죠. 이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은 4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겁나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경제지표는 경제지표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고민되는 게 아니라 경제지표는 잘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2월 달에는요. 한파 때문에 2월 달 경제지표가 너무 부진하니까 2월 달 대비 3월 달 지표가 더 빛났는데 우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3월 달은 한파가 없는데 그럼 4월 달에 혹은 5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3월 달 지표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금을 뿌리는 바람에 그 모든 경제 지표가 3월 달보다 4월 달 지표가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호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인데요.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 잘하고 있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근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는 경제라는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지만 기업 실적은요. 한 기업의 실적을 발표하는 거니까 나는 뭐 다른 기업에 관심 없어. 나 이 회사 주식 샀거든. 근데 얘네가 이번에 실적을 되게 좋게 발표했어. 그 주가가 올랐어. 내 계좌를 봤더니 수익이 났네? 그래? 그러면 주식 팔아서 이익 실현해야겠다. 이런 어떤 투심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거는 주식시장의 악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지금 기업 실적 어닝 시즌 잘 진행시키고 있고요. 경제지표 더할 나위 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앞에 방송에서 미국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서 좋겠다, 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은 아니다는 얘기를 종종 해드리잖아요. 작년에 코로나19가 미국에 이제 막 그 전파가 시작됐을 때, 전염이 시작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쓰는 것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주둥이로만 우리 미국 완전히 차단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비웃으면서 아니 무슨 미국은 뭐 아이폰 강화 유리로 이렇게 포장하느냐, 정말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은요 정말 미국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뭐 아이폰 강화 유리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당장 5월 4일 날 인도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왜? 지금 인도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즉 야 어디 청정지역 미국에 와가지고 니네가 코로나 퍼뜨리려고 우리나라 오지 마 이렇게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심장부라고 불리우는 뉴욕이 5월 19일부터 인원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5월 말부터는 지하철이 24시간 가동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아직까지 뭐 백신 접종도 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좀 경제 활동이 더디지만 미국의 중심부인 뉴욕이 이렇게 인원 제한 해제되고 지하철이 24시간 가동된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치 정말 미국은 코로나에서 독립된 것 같은, 탈출한 것 같은 기분을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활용 정점을 찍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우리 미국은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것이다. 코로나를 완전 종식시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표는 이거죠. 미국 국민들 성인의 70%가 최소한 한 차례 접종은 맞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 1억 6천만 명은 완전히 백신 접종 2차까지 끝낼 것이다.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터널 끝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 제 인생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뭐 이렇게 어떤 일들도 가급적이면 제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마치 훈수 두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전지적 참견 시점, 작가 시점으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그 솔직한 미국에 대한 좀 생각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라는 그 날을 굉장히 의미시하잖아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코로나 독립을 선언하겠다라고 목표를 좀 잡고 있고 열심히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인도같이 좀 확진자 수가 증가된다든가 답이 안 나오는 나라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둠 속 터널 끝에 이제 빛이 밝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돈다방 미쓰리를 좀 오래 청취하신 분들은 미쓰리가 좋아하는 아마 이 문구, 식구를 하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라는 작가가 한 얘기인데요. 믿음이란 어둠이 깔린 새벽에 밝아올 빛을 감지한 새가 노래 부르는 것과 같다 라는 문구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왜 좋아하냐면 인생의 바닥을 찍고 너무 힘들 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 근데 지금이 제일 힘들어. 아니야. 새벽이 밝아오기 위해서 그 아침이 되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가장 힘든 이유가 곧 아침이 될 거기 때문이야. 저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10년을 버텼습니다.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앞에서도 그 미국이 부스터 샷을 넣는다. 그게 과연 부스터 샷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백신의 어떤 효력을 이제 끝낼 것 같아서 또 한 번 놓는 겁니까? 마치 미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독감 주사 맞고 올해 10월 달에 독감 주사 맞는 거를 부스터 샷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미국이 굉장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연히 박차를 가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려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미국은 이 코로나로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성장의 발목을 잡는 코로나를 떼어버린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중국과의 패권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그래 7월 4일 날 미국이 코로나로부터 독립될 거야 라는 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의미는요 다른 곳에 부여해야죠. 어디에? 어쩌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조 달러, 1조 달러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은 이렇게 쓸 카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살짝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인상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철이 없었죠. 이 시점에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게. 자,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테이퍼링 논의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와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미국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아주 적당히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이야기한 이유가요, 지금 경제가 좋아서 그리고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조 바이든 표 2차, 3차 이 인프라 어떤 부양책, 정책이 결국 돈이 시장에 풀린다는 거고 앞에서 금리 인상을 제때 하지 못했고 오히려 2019년도에 금리를 인하했고 돈을 더 풀었고 계속 부양책이며 미국 국민들에게 돈을 꽂아주면서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야, 이거 돈을 이렇게 풀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나중에 좀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언급했던 부분인데 주식시장은요. 예, 특히 금리 인상과 굉장히 이 민감한 나스닥은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요. 사실 여러분 옛날에는 금리 인상에 미국 잘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뭐 0.25bp 금리 인상합니다. 뭐 0.5bp 금리 인상합니다. 미국 경제 너무 좋아서요. 인플레이션 우려돼서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했던 금리 인상을요. 이제는요. 쉽게 못해요. 금리 인상에 금자만 나와도 인플레이션에 인자만 나와도 증시는 벌써 몸살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증시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에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이렇게 힘들어하냐면 저금리의 그 자금이 거의 대부분 물론 주택시장도 가고 뭐 비트코인도 가고 뭐 갔겠지만 대부분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민감한 게 주식시장이 그 첫 번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 미국은 이렇게 쓸 카드가 많고 좋은 어닝 시즌과 경제 지표 좋고 거기에다가 부양책 있고 그 부양책까지 고려해서 금리 인상을 논할 정도로 그런데 금리 인상 절대 쉽게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만 봤을 때는요. 악재도 있어요, 여러분. 예, 금리 인상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앞으로 진행시킬 부양책 이거 어디서 구합니까? 예, 국채 발행해야 되고요. 증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은요. 앞으로 이 자원 조달,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풀린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주식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요. 미국은 자 지네들끼리 재밌게 논다고 칩시다. 문제는요. 다른 나라입니다. 중국이 4월달 PMI 지표가 부진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 브라질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6%, 즉 역성장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 역성장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만 잘 나가지 다른 나라들은 그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금리 인상 얘기를 하면 단순히 미국이 금리 인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나스닥 기업들이 힘들 게 이게 악재가 아니라요. 미국이 금리 인상의 발언을 하게 되면 당장 어떤 꼴이 펼쳐지냐면 신흥국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5년 12월 달에 미국이 자신감을 갖고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 미국은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라고 2015년 12월 달 FOMC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2016년 1월 달 새해를 보낸 중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개박살이 납니다. 즉 지금 문제는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We are the world잖아요. 예, 글로벌이잖아요. 세계는 하나지 않습니까? 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미국만 잘 나갈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너무 자기네들만 잘 나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세계 주식시장의 기준이 되는 뉴욕 증시는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부석적으로 잘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빈익빈부익부가 극단화되고 미국이 이제 우리 미국 잘 나가니까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 나오면요. 신흥국, 중국 이런 애들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신흥국 증시가 박살납니다. 그럼 신흥국 증시가 박살나면 예,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미국 증시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뉴욕은요. 이런 거죠. 너무 자기네만 열심히 잘 갈라 그래요.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물며 백신도 안 나눠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나눠주면 중국이 자기네들이 나눠줄까 봐
뭐 알았어 백신 줄게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재건을 위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중국과 패권 전쟁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문제는 미국만 잘 나가서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차이가 심화되고 있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신흥국들이 죽어나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미국이 금리 인상돼서 뭐 나스닥이 급락했다 이런 부분에 너무 개의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만 보지 마시고요. 예,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미국 주식시장 저러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공매도 재개, 그다음에 어닝 시즌 이후에 공백기, 증권사들은 뭐 2분기 좋을 거라고 보고서 쓰고 있지만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요. 미국 경제지표가 좋아요. 그럼 미국 경제지표가 뉴욕 증시 영향을 받지만 대한민국 경제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쥐어오줌 만큼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에 세 장 안에 갇혀있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지금 그래 미국이 이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고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만 보지 마시고요. 예, 다른 나라도 보시고 미국이 너무 잘 나가게 됐을 때 그 생기는 불상사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벤트는 아닌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미쓰리 이 얘기 좀 한번 해줘. 뭐 미쓰리 네가 옛날에 주식 매매할 때 얼만큼 말아먹어봤니 뭐 이런 얘기도 좋고요. 약간 번외적으로 왜 그 요즘에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알쓸신잡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알쓸 주잡 같은 예 알면 쓸데없는 뭐 주식의 뭐 잡스러운 이야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 저는 경제방송에서도 10년 증권회사에서도 10년 제 개인적인 뭐 매매하고 뭐 예, 여러 가지 제가 왜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했잖아요. 매매에 대해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에 대해서 예,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좋고요. 나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하고 하는 궁금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예,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좀 재미있게 예, 한번 고민해보고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